멀리 떠난 님은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목구름 몰고 잔소리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웃는 마음을 기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박수로 맞이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너무 제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박수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딱이죠. 기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기여하는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번 박수로 제가 응원합니다. 3년 전에 한국인의 구글 검색 순위 1위가 무엇이었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기후변화가 검색 1위였어요. 그 대단한 우영우를 이겼습니다. 3위도 초단기 강수 예측으로 관심이 많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4월 17일 얘기인데요. 벌써 49도 폭염이었어요. 올해는 조금 나은가요, 지금은? 기후변화는 오래 유지된 날씨의 평균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가디언지가 6년 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인데 왜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란 말 쓰지 마. 기후비상, 기후붕괴라는 말이 맞아 라고 벌써 6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 기후재앙이라는 표현을 4년 전에 썼고요. 유엔에서는 지구온난화 하니까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해서 별로 느낌이 없어. 보일링, 들끓고 있다. 지구 가열화라고 쓰자라고 몇 년 전? 3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좀 무심해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저는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본 그 녀석들, 손주들도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인데요. 지속가능성의 뜻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일 수도 있어요. 사용할 자원과 여건까지도 낭비하지 않고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지속가능성 하면 ESG 경영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ESG 경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만 필요한 건 실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서 필요한 건데요. 재무 지표가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비재무 지표예요. 그런데 자꾸 뜻하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ESG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7개의 주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2030년까지 몇 년 남았나요? 5년 남았죠? 달성하려는 인류 최대 공동 목표예요. 이 중에서 지구 환경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지구 온난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구 온난화 말 아니야. 뭐예요? 지구 가열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설명을 하자면요.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죠. 온실가스는 되게 이게 갇혀 있는 건데 지구고 갇히고 빠져나가질 못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6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메탄을 또 주로 얘기합니다. 주로 또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요. 네. 6대 온실가스는 이렇고요. 이산화탄소는
91.4% 정도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라고 얘기합니다. 메탄도 4%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무시는 못하는데요. 예, 지구위기 현주소인데 벌써 한 70년 전부터 이산화탄소 축적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침묵의 봄 다 아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카슨 여사가 몇 년 전이죠? 28. 한 60여 년 전에 책을 쓴 거죠. 예. 살충제의 위험을 알렸고요. 그 다음에 테오 콜본의 도둑 맞은 미래는 97년에 썼는데 환경 호르몬의 피해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동포, 데니선은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를 썼고요. 2006년에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계신 분? 예, 영화 보면 좋고요. 기후위기 원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온실가스 농도도 그렇고 평균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해수면 상승 이거 정말 더 문제고요. 생물 다양성 이것도 굉장한 위기입니다. 폭염일수 올해는 좀 폭염일수가 줄은 건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 그죠? 작년에는 9월 17일이 추석이었는데 추석에 37도 그래서 차례 음식이 상할까 봐 굉장히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호초 폐사 산호초가 생태계 지표인데 지금 50% 이상 폐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들이 나오고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급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예. 우선 이거는 벌써 3년 전, 4년 전 얘기인데 넘어가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공동대응할 것이냐, 집단 자살할 것이냐 택하라 그랬어요. 3년 전이에요 벌써. 예. 그리고 또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해요 실은. 네.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인류가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했어. 아이 사무총장이 막말한 건 아니겠죠.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우리 손으로 지옥문을 닫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툰베리 다 아시죠? 그리고 제프리 힌튼 교수 아시나요? AI의 대부인데 예를 들어서 AI한테 기후변화 막도록 지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 때문이기 때문에 인간을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길 위험성이 크다. 우리 인간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요. 투발루 9년 전에 벌써 국토 포기 선언을 했어요. 9년 전이에요. 그래서 투발루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호주로 가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이제 이민 받는 조건을 이렇게 챙겨보는데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우리도 곧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 생태 용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중요한데요. 지구 생태 용량이란 말은 1년 단위로 해요. 1년 단위로 지구가 재생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8월 1일에 1년치 쓸 거를 8월 1일에 모두 소진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4월 4일에 모두 소진했어요. 100일 동안 365일 동안 써야 되고 100일 동안 다 소진한 거예요. 자, 그래프가 있는데요. 붉은 부분이 미래 세대한테 빌려와서 쓰고 있는 생태 자원이에요. 용량이에요. 네,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허락을 받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고요. 너무 흐리게 나오는데 국가별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에요. 1위는 카타르예요. 카타르. 아시죠? 월드컵 열린 카타르. 안 보여? 예. 여기만 꺼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18위 정도 했어요. 예. 한국은 여기 있고, 그야말로 좀 각성해야 되고 더 실천해야 될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4월 9일 날 소진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5일 늦춰진 거예요.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 5일 늦춰진 걸로 칼럼 썼어요. 5일 늦춰진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부터는 연말까지 미래센터한테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세계는 8일 빨라졌어요. 빨라졌는데 우리는 5일 늦춰져서 제가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 같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 날씨가 조금 폭염이 덜한 느낌이 들죠.